사고는 추락이나 낙상 사고 등에 비해 사망률이 30배나 높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초등학생 위주로 진행되고 있는 생존 수영 교육이 중고생까지 확대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김제시는 스마트팜 혁신밸리 사업에 선정됐지만 인근 주민과 환경단체의 반발로 사업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김제 지역 국회의원 측이 해결을 찾기 위한 조정에 나섰습니다. 부안군 영상테마파크는 한때 명성이 높았지만 현재는 관광객 수가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관광객을 맞이하기 위해 조성된 시설들도 방치되고 있습니다. 한비던전 방사선 비상계획 구역에 포함된 고창군과 부안군 일대에서는 방사능 방제 연합훈련이 진행됩니다. 이번 훈련은 기관별 사고를 대응하는 연습 위주로 진행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전북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부안군 영상테마파크는 한때 유명 관광지로 명성을 높였지만 현재는 관광객 수가 눈에 띄게 줄어든 상태인데요. 그렇다 보니 관광객을 맞이하기 위해 조성된 시설들이 방치되고 있습니다. 영상테마파크 공영주차장도 방치되고 있는 시설 가운데 하나입니다. 공영주차장에는 인근 어민들이 그물과 같은 어구를 보관하는 장소로 사용하게 됐고 현재는 불법 쓰레기까지 버려져 있습니다. 이진철 기자입니다. 2차선 도로 옆으로 어업 활동에 사용되는 각종 어구가 쌓여 있습니다. 한편에는 못 쓰는 가전제품 등 불법 쓰레기도 함께 놓여 있습니다. 쓰레기장을 방불케 하는 이곳은 원래는 공영주차장이었습니다. 이곳에서 불과 400m 떨어진 곳에 영상테마파크가 위치해 있는데요. 10여 년 전 영상테마파크가 인기를 끌었을 때 전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자 그 주차료를 감당하기 위해 이곳에 공영주차장을 설치한 것입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13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이곳을 조성했는데 현재는 이렇게 방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년 전부터 인근 어민들은 이 공간을 주꾸미를 잡는 어구 등 어업 관련 잡동사니를 보관하는 장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구를 보관하는 시간이 늘어나자 악취가 나고 벌레가 생기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곳에 불법 쓰레기까지 버려지는 상황이 벌어지자 인근 마을 주민은 불만을 표시합니다. 어민들이 이거 다 갖다 이게 전부 다 구멍에 저 꽃게 구멍 원통을 해갖고 다 여기다 갖다 그냥 버려버린 거야. 코라포 꽃게 썩은 냄새 그물. 어민들의 어구 방치 문제는 테마파크 공영주차장에서만 발생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테마파크 진입로 근처에서도 어구를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계속된 민원의 부안군은 어민들과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그쪽에 그 폐기물은 저희가 여름 휴가철이라고 전체를 한번 다 치웠고요. 지금 현재 방치되는 건 폐업은 아니고 그 어민들이 지금 현장에서 사용하시는 어구들이에요. 예, 그래가지고 어촌계하고 협의를 지금 하고 있어요. 오래된 어구에서 발생하는 악취와 벌레, 무분별하게 버려진 불법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는 부안 영상테마파크 공용주차장.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진철입니다. 정부가 정보통신 기술을 접목한 첨단농화 거점 단지를 만들려는 사업이 이른바 스마트팜 혁신밸리인데요. 김제시가 전라북도에서 유일하게 선정됐지만 뒤늦게 알게 된 인근 주민과 환경단체의 반발로 사업은 여전히 난항입니다. 결국 김제 지역 국회의원 측이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위한 조정에 나섰는데요. 보도에 정명기 기자입니다. 자연적으로 생긴 김제의 부용제 저수지입니다. 동미나리, 가시연꽃과 같은 멸종위기 식물이 자생할 만큼 생태적 가치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 정책으로 20헥타 규모의 스마트팜 혁신밸리가 이 일대에 들어설 계획입니다. 스마트팜 관련 생산과 교육, 연구 기능을 한데 모은 융복합단지가 2022년 조성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지만 인근 주민과 환경단체의 반발 등으로 인해 착공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멸종위기종을 보호하고 지하수 고갈과 같은 여러 대책이 미흡하다며 환경 영향평가를 제대로 거쳐야 한다고 촉구합니다. 김제시와 전라북도가 지하수를 담아두는 물그릇이자
멸종 위기종이 대거 서식하는 부용제를 보존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수 있을 것을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전라북도는 지난 4월부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관련 용역을 진행했습니다. 그렇지만 농지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스마트팜 부지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빠졌고 관련 절차가 멈추자 갈등이 격화된 겁니다. 결국 김제지역 국회의원인 김종애 의원 측이 조정 역할에 나섰습니다. 전라북도와 김제시, 반대 대책위 등 7명이 참석한 가운데 첫 협상이 이루어졌습니다. 공문으로도 요구를 했고 직접적으로도 요구를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민원을 내셨고 중재 역할을 좀 나서달라고 요구를 해서 저희가 나선 것이지. 이들은 논의 끝에 일단 실무협상단 10명을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또 실무협상단에서 합의한 내용은 의사결정권자가 서명한 뒤 발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회의 진행의 경우 공정성 확보를 위해 김종애 의원이 추천하는 전문가에게 맡기기로 했습니다. 앞으로는 부지 이전에 대해서는 거론하지 않고 서로 간에 어떤 부역제 발전을 위해서 함께 노력한다라는 서로 간의 큰 틀에서의 합의를. 양측이 구체적인 일정과 의제를 논의할 계획이지만 팽팽한 신경전 속에 합의에 도달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명기입니다. 며칠 전 국회 국정감사장에서는 원자로 경락 건물에서 구멍이 발견된 한비던전 3, 4호기의 부실 시공 책임 소재를 놓고 공방이 벌어지기도 했는데요. 한비던전 방사선 비상계획 구역에 포함된 고창군과 부안군 일대에서는 방사능 방제 연합훈련이 29일 진행됩니다. 이번 훈련은 방사능 사고가 발생할 경우 주민보호 대책의 실효성을 검증하고 기관별 사고를 대응하는 연습 위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전라북도는 방제요원의 역량 강화와 기관들의 긴밀한 협조 체계를 확고히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지난해 정읍시를 찾은 관광객 가운데 80% 이상이 가을에 방문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정읍시가 안고 있는 숙제 가운데 하나가 관광객 수요가 가을철에 집중돼 있다는 겁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읍시가 내장산 주변 토탈랜드 조성에 나섭니다. 정읍시는 내장산 문화관광과 용산호 주변 리조트를 중심으로 토탈 체험형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주요 추진 내용으로는 월용습지와 솔티숲 생태관광단지 조성 사업과 용산호 생태문화공원 조성 사업 등입니다.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 물놀이를 즐길 수 있다는 것은 상상만 해도 즐거운 일인데요. 하지만 의도치 않게 물에 빠지는 익수사고는 뜻하지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익수사고는 추락이나 낙상사고 등에 비해 발생률은 적지만 사망률은 30배나 높다고 하는데요. 현재 초등학생 위주로 진행되고 있는 생존 수영 교육이 중고생까지 확대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김나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라북도 학생해양수련원 실내 수영장입니다. 이곳에서는 학생들의 수상안전 사고 예방을 위해 생존수영 교육을 체험하는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나 어른들이나 마찬가지로 여럿이 야외를 많이 놀러 가는데 이런 생존수영이 없다 보니까 익사사고가 많이 나고 있는데 이건 기본적으로 다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학생들이 수련교육에 들어오면 필수로 지금 수영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생존수영 교육은 누워뜨기와 자기구조법, 구조 요청 요령 등으로 진행됩니다.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을 구할 수 있는 응급구조 교육도 함께 병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자기 혼자 물에 빠졌을 때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을 배웠고 다른 사람이 물에 빠졌을 때 튜브를 이용해서 구할 수 있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오늘 활동하면서 약간 많이 힘들었는데 막상 이런 상황이 저한테 닥친다면 당황하지 않고 오늘 배운 내용처럼 잘 처리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질병관리본부가 최근 5년간 조사한 익수사고자 수는 958명. 이 사고 가운데 17%가량인 162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발생 원인 1위인 추락 낙상 사고와 비교해 발생률은 적지만 사망률은 30배 가까이 차이가 났습니다. 익수사고 예방을 위해 생존수영 교육이 진행되고 있지만 의무 교육은 초등학생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초등학교는 의무 교육의 형태로 모두 다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의 경우는 물론 선택이기는 합니다만
우리 해양수련원에 들어와서 교육을 받는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은 최소 4시간 동안은 수상안전교육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형태로든 조금 더 확대가 되고 많은 학생들이 수상안전교육 혜택을 볼 수 있으면 하는 그러한 바람이 있습니다. 물놀이 하기 전 안전수칙을 숙지하도록 하는 안전교육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물에 빠져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 사망할 가능성은 여전히 높습니다. 사고 발생 때 본인과 이웃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생존 수영 교육 의무화 확대가 필요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나호입니다. 혹시 김제 지역 농부들로 이뤄진 지평선팜 합창단을 아시나요? 지난해는 이탈리아의 초청을 받아 순회 공연을 펼치기도 한 실력 있는 합창단인데요. 최근 열린 대한민국 독도합창제에 참가해 영예의 대상을 차지했습니다. 한 달 전 고인이 된 심춘택 씨 지휘 아래 홀로 아리랑을 불러 뜻깊은 상을 수상한 건데요. 12월 이탈리아 초청 공연을 앞둔 지평선팜 합창단은 노비리구레 씨와 김제 씨의 업무 협약을 맺는 사절단 역할을 할 예정입니다. 아름다운 국화를 보고 느끼며 가을의 정취를 만끽해보는 건 어떨까요? 제9회 부안가을의 국화미 축제가 다음 달 3일까지 부안예술회관 일원에서 열립니다. 국화꽃 향기로 만나는 가을을 주제로 열린 이번 축제에서는 2만 1000여 점의 국화 작품이 전시됩니다. 국화향을 맡으며 즐길 수 있는 오케스트라, 풍물 등의 공연도 함께 진행됩니다. 밤에는 5색의 LED 조명을 통해 국화의 다양한 모습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봉사활동을 하며 보람도 얻고 장학금도 받을 수 있다면 일거양득이겠죠. 정읍시 자원봉사센터에서는 봉사활동을 많이 한 학생을 대상으로 장학금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봉사장학금은 모두 3천만 원으로 지역 내 고등학생 20명, 대학생 10명을 선발해 각각 50만 원과 100만 원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모집 기간은 11월 4일까지로 같은 해에 다른 장학금을 받은 학생은 제외됩니다. 신청자를 대상으로 부모의 봉사활동 시간과 자녀의 봉사활동 시간을 합산해 봉사 시간이 가장 많은 순으로 선발이 이뤄질 계획입니다. 출퇴근길 옷차림 따뜻하게 하셔야겠습니다. 구름 많고 일교차 큰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9도로 시작해서 낮에는 17도로 예년 기온은 다소 웃돌며 선선하겠습니다. 급격한 기온 변화에 감기 걸리지 않도록 옷차림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역 새벽 한때 가을비가 내립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5mm 내외로 많진 않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한 주 동안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예년 기온을 조금 웃돌겠습니다. 전국 날씨입니다. 중부지방에는 가을비가 내리는데요. 중북부 지역을 시작으로 비가 내리면서 밤에는 그 밖에 중부지방으로 확대돼 새벽이면 대부분 그칠 텐데요. 예상 강수량은 5에서 10mm로 많진 않습니다. 이렇게 비가 내리고 나면 한층 더 추워지는 건 아닐지 걱정되실 텐데요. 당분간은 평년 수준을 오르내리면서 이맘때 가을 날씨가 이어지니까요. 큰 추위 걱정은 안 하셔도 되겠지만 일교차가 큰 만큼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가을 단풍 사진 댓글 이벤트. 알록달록 가을을 들여다볼 수 있는 예쁜 사진을 페이스북에 댓글로 남겨주세요. 추첨을 통해 소정의 상품을 보내드립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